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 논술과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은식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논술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제 이투스에서 논술에서 이제 1타 강사를 5년째 유지하고 있고요. 그 대치명인 학원에서도 제가 전국에 있는 대치명인 전체를 대표하는 논술 대표 강사이고, 여기 사과나무에서도 제가 논술 대표를 하고 있어서 지금 여러 군데서 1타 타이틀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염려 놓으시고 시작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논술로 대학을 들어갔고 올해로 15년 정도 논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거니 넘어가고요. 사실 이제 구모 직후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모 직후의 논술과 관련해서 고민이 되실 부분은 사실상 이제 이 수능 최저와 관련된 고민입니다. 만약에 구모가 매우 잘 나와서 이제 아이가 이제 이대로 가면 되겠다 하면은 사실 별 고민이 없는데 이제 그게 좀 아쉬울 때 수능 최저가 그들한테 큰 의미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가장 많은 최저가 이하모인데 이하모는 지금 보시면은 건국대, 경희대, 세종대, 숙명여대, 숭실대, 동국대 같은 학교들이 이제 이하모에 포진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물론 논술을 잘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논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논술에서 1, 2등급 정도의 성과를 내게 되면은 두 개, 예를 들면 영어 그리고 사탐 중에 하나, 요 두 개가 이하부를 맞출 수 있다. 내가 골고루 못하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상황이어도 두 개는 괜찮고 나머지가 좀 어렵다, 약점이 있다. 그러면 그 친구는 약점을 빼고 나머지 잘하는 걸로 밀어붙여가지고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논술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게임이지만 다 상대평가예요. 그 다 같이 어려운 중에 누가 좀 더 눈에 띄게 글을 쓸 수 있는가, 그 싸움이거든요. 그거를 만드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대학교가 선호하는 스타일과 논증의 체계가 있어요. 채점 기준이 공개된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제가 그걸 싹 다 분석해가지고 어떻게 써야지 붙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거기 이제 최소한 일주일에 10시간. 사실 지금부터는 그래요. 그 초심자 기준. 9월 초심자 기준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20시간 정도는 필요해요. 일주일에 20시간 초심자. 초심자가 아니면 10시간. 요 정도는 수업 시간 포함해서 논술에 쏟아부을 각오가 있으면은 충분히 이제 뒤집을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이제 자기 약점이 하나라면은 약점 과목이 하나라면은 3합 6 정도를 맞출 수 있겠죠. 3합 6, 3합 7 이런 학교들이 서강대, 성균관대 같은 학교들이 다 있고 만약에 자기가 약점 과목이 없어서 국영수 탐을 전부 다 잘하면 고대를 이제 쓸 수 있는 거죠. 혹시나 완전 정시파고 난 정시로도 웬만한 대학교 갈 수 있다. 그러면은 4합 5도 맞출 거예요. 4합 5는 사실 정시로도 상당히 잘하는 친구겠죠. 고려대 경영은 4합 5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최저가 높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논술 초고수 중에 4합을 맞추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빵꾸가 뚫릴 수 있어요. 그래서 4합은 좀 이제 너무나 높기 때문에 지금 다른 논술 강사들도 저도 고대 경영은 고대 인문보다 논술 합격자 수준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지금 다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경우는 이제 약점이 없으면 고대, 약점이 한 개면 이제 3합 6, 3합 7, 약점이 두 개면 이제 2합 5, 그리고 약점이 두 개인데 지금 내가 두 개 전략 과목도 사실 3등급, 4등급 정도다. 그러면은 약점 과목은 5등급, 6등급인데 좀 그나마 잘하는 과목이 3등급, 4등급 정도면은 정시에서는 사실상 좀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2합 7에서는 이 친구가 만약에 여학생이라면 여전히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논술은 사실 제가 논술 강사라서 이런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패자부활전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교과나 종합, 즉 내신에서 엄청나게 두각을 드러냈으면 그대로 이제 교과 종합 가면 되고요. 그게 1학년 때 제대로 이제 성과가 안 나왔을 때 아이들은 보통 정시 파이터가 되죠. 정시 파이터가 돼서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3학년 6월 그리고 어쩌면 이제 9월까지 밀어붙였으나 9월에 확인한 점수가
쉽지 않은데 혹은 약점이 너무 분명한데 라고 느꼈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여지를 두는 게 이제 논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논술에서 마지막에 희망을 찾아서 밀어붙여서 잘한 친구들도 나옵니다. 이제 원서 접수 시즌이라서 사실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 제가 기준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20시간 정도 필요해요. 이제 현장 강의만으로 부족하고 이제 인강을 따라오면서 보충을 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게 있냐면은 약점이 2개, 3개다 보다 약점이 2개보다 더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뭐냐면 약점이 3개, 4개 다 약점인 경우죠. 만약에 다 4등급, 5등급, 6등급에서 평균 5등급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오히려 여기 이제 안 보이는데 연세대, 한양대, 인하대, 아주대, 경기대, 광운대, 단국대 이런 학교들은 수능 최저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요. 수능 최저를 아예 못 맞추는 친구들은 이제 내신도 끝났잖아요. 그리고 수능을 못 맞추는 친구는 정시를 어차피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제가 어떤 걸 제안하냐 오히려 넌 지금 정시로 넘어가는 거는 좋은 상황이 아니고 내신으로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논술로 광운대, 경기대 정도 들어가는 게 단구대 정도 들어가는 게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되거든요. 그럼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는 어떤 것도 제안하냐면은 최저 없는 육논술의 전사가 되라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 정말 전사예요. 전사의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하루에 이 친구는 논술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 정도 공부하는 건데 사실 논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평균적인 논술 공부 시간이 일주일에 10시간 정도예요. 근데 그 10시간을 하루에 끝내는 거죠. 근데 10시간이라 강의만 듣느라 하는 게 아니고 충실히 듣고 복습도 하고 첨삭도 받고 재첨삭도 받는 이 꼭꼭 씹어먹어 가는 과정을 기준으로 하루 10시간이면 일주일치 공부를 충실히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하는 친구는 다른 친구들의 한 달 반 정도가 이 친구한테는 일주일인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모 보고 나서 이제 진짜 답이 없는 친구들은 정시 기준으로 답이 없는 친구들은 이제 전사가 되는 친구들도 가끔 나오니까 그런 친구들 이제 각오를 다진다면은 또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논술에서 1타 강사도 이제 5년째 내년 되면 6년째인데 인강에서만 이제 몇천 명, 몇만 명이 듣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매년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건 저는 이제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수능도 되게 못했고 내신도 되게 못했던 친구들은 공부 자체를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10시간 하라고 하는 게 이 친구들한테 되게 고역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고 이 친구가 자기 스스로 이 길로 갔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인서울 할 수 있는 기회니까 여기에 자기가 스스로 희망을 강하게 느끼고 의지를 다진다면 그 친구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국모집 이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유의미한 상황과 기회인 것 같아요. 내신도 걸리잖아요. 근데 사실 논술에서 내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표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5.9등급까지는 어디든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내신 때문에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6등급부터는 떨어질 일이 생겨요. 즉 내신 때문에 논술을 아무리 잘해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지원한 친구가 내신 6등급이 넘어가면은 상담을 좀 깊게 받아야 돼요. 제가 골라줘야 됩니다. 너는 요거 안에서 골라야 되니까 요 안에서 맞춰봐라. 근데 5.9등급까지는 무리가 없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5등급이 넘어가더라도 아래쪽에 보시면은 건국대, 경희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미래, 이화여대, 기술교육대, 항공대는 아예 반영을 하지 않는 게 공식이에요. 그리고 사실 반영한다 하더라도 서강대 같은 경우는 한번 중간에 보시면 서강대 있거든요. 국수, 사, 과한 하니까 이제 아주 많은 대학 그 과목들을 반영하죠. 근데 1등급한테 100점을 주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실까요? 8등급한테 97점을 줘요. 1등급이 100점인데 8등급이 97점이에요. 3점 차이밖에 안 나죠. 100점 만점에 3점 차이? 사실 100점 만점에 3점 차이도 아니에요.
1000점 만점에 3점 차이예요. 논술 전형 총점을 1000점으로 환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논술 점수가 거의 다고 800점, 900점 되고 내신에서 3점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아예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여기 이제 9등급은 빵점을 주잖아요. 9등급 오지 말란 소리구나. 근데 9등급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학생이에요.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요. 우리 학교에 9등급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등급은요. 평균이에요. 우리 학교 전교 1등이 내신이 1.00인가요? 아니죠. 아무리 잘하는 전교 1등이어도 1.00이 아니에요. 1.0 몇이라도 되겠죠. 우리 학교 전교 꼴찌도 어느 한순간에 8등급이 있어요. 그 친구는 9.00이 아니고 8.99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나오는 내신이라고 하는 거는 8.99까지 8등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9등급은 없으니까 서강대도 내신에서 4등이 아예 없는 학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상위권 대학교들이 오히려 내신을 훨씬 더 관대하게 보고요. 이제 하위권으로 갈수록 내신을 조금 더 빡세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은 처음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대학교가 더 대단한 대학교면은 내신도 까다롭게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상 근데 우리가 이 현실을 알죠. 교과나 종합 전형에서는 고등학교가 대단하면은 내신이 좀 낮아도 좋게 평가해 주는 게 있잖아요. 고등학교가 대단하지 않으면 이 친구가 전교 몇 등 하더라도 그렇게 대단하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 다 알죠. 근데 논술은 그 평가가 불가능해요. 그냥 단순 숫자로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단한 고등학교의 친구들이 내신이 5등급이야. 근데 얘는 수능에서 1등급 다 맞는데? 이런 친구들을 대학교는 뽑고 싶거든요. 논술에서 배제되게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좀 대단한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데 얘네들이 내신 자체는 4등급, 5등급인데 실제로는 되게 잘하는 애들이야. 그럼 얘네가 피해를 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내신을 이렇게 무력화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짧은 시간밖에 안 남았지만 제가 논술을 어떻게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일타가 됐고 많은 친구들을 보내왔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뭐 엄청 잘한다는 얘기를 할 거니까 제가 뭐 아주 길게 설명드리지 않을 건데요. 보통 이제 논술 문제에 대한 예시 답안이 이렇게 나와요. 줄글로 나오죠. 다른 논술 교재나 인강 봐도 사실 다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해요. 이게 뭐냐면은 대학교별로, 문제별로, 논중 유형별로, 조건별로 어떤 식으로 썼을 때, 어떤 모듈로 조합을 했을 때, 어떤 식의 표현을 썼을 때 더 선호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해서 아이들한테 떠먹여줍니다. 그럼 아이들은 그거를 잔뜩 외우고 이해하고 숙달 연습을 많이 해서 조합을 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주 구체적인 차원에서 안내를 해주고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기 때문에 많이 붙는다. 일단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대학교에서 공개한 그 대학교 이제 교수님 쓰신 논문이나 학술적 글쓰기 교재 같은 걸 싹 다 분석해서 만든 것들이고요. 사실 첨삭도 있잖아요. 첨삭도 제가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보통은 논술학원에서도 뭐 저도 대치동 강의합니다만 한 번 첨삭을 첨삭쌤한테 대면 첨삭 10분 정도가 고작이에요. 이게 파이널 가면 이제 10분도 보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과정 중에 아이들이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개요를 짜는 거를 제가 직접 봐줍니다. 독해한 걸 제가 직접 봐줘요. 그러고 나서 숙제한 걸 1차 첨삭으로 연구원분한테 내고 이거는 메일로 서면 첨삭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학원에 오면은 질의응답을 거쳐서 첨삭 강의라는 걸 해요. 개별 첨삭 이미 받았으니까 현장에 와서 샘플을 하나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글을 자기가 직접 첨삭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 제가 이거 아주 상세하게 첨삭을 해줍니다. 아이들 평가하는 눈을 기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른 친구들의 교재, 그러니까 즉 다른 친구들의 첨삭 답안지를 이름 정도 가리고 개인 정보 가려서 많이 줘요. 합격자, 잘한 친구, 못한 친구, 전형적인 실수 A, 전형적인 실수 B 이런 거를 잔뜩 줘가지고 아이들이 자기는 글을 한 번 썼지만 사실 다른 친구들이 그 실수들을 보면서 배우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언제나 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아이가 비로소 완벽한 글을 쓸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생겨요. 완벽한 이해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한 번 더 써요.
그리고 이 글은 제가 직접 첨삭합니다. 이 글을 저한테 통과를 받아야 돼요. 통과라는 게 뭐냐면은 무조건 합격이 나오는 게 이제 A0 정도잖아요. A0는 죽었다 깨나도 합격이에요. 그 정도가 나올 때까지 제가 돌려보내요. 이거 다시 해, 저거 다시 해서 저한테 통과 받으면 그때 이제 이 친구는 그걸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아주 혹독한 과정이어서 사실 이걸 견디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다 할 때까지 이제 무한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견뎌내면 붙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하면 사실 대충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다 의미가 없으니까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정지해라는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엄격하게 제가 이런 걸 유지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아이들이 혹시나 논술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견뎌낼 각오를 하고 들어오는 게 좋다. 네, 만약에 그렇게 각오하고 들어왔다면 제가 잘 지도해서 제가 그 전국 제일 많이 붙이는 강사이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온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잘 지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